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어 5학년 1학기 가 2단원 작품을 감상해요. 그래서 교과서 74쪽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읽기에 관련된 두 차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시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경험을 떠올리면서 시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기억나나요? 오늘은 시 말고 이야기 읽기에 관련돼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면 기분이 어떠할까요? 이거랑 비슷한 관련된 그런 전래동화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도플갱어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TV나 뭐 책이나 통해서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쵸? 말이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더라도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 그치? 뭐 쌍둥이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글쎄요, 선생님도 쌍둥이 형제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좀 느낌이 그래도 쌍둥이랑 또 다를 것 같아요. 완전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 그쵸? 이상할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경험, 생각도 상상도 해보고요. 두 번째 있는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일이와 수일이의 첫 부분이래요. 수일이와 수일이라는 글에 있는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면서 덕실이가 말을 해요를 읽어보자고 그랬어요.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실이가 말을 해요. 글 김우경, 그림 권사우. 이제 시스템 전원을 끄셔도 됩니다. 수일이는 컴퓨터 모니터에 나온 글을 보며 발로 책상 아래 전기 스위치를 딸깍 껐다. 조금 전에 들어가서 돌아다녔던 컴퓨터 게임 속의 세상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린다. 마고전설이라는 게임인데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나라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 때 나쁜 귀신들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막 잡아가서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다. 사람이 귀신한테 붙잡히게 되면 그 사람도 그때부터 귀신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돌아다니니까 그대로 가다가는 세상이 온통 귀신 천지가 된다는 좀 터무니없는 줄거리다. 내용이 이래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마을을 만들고 논밭을 일고 곡식을 심고 공장을 세우고 산에는 성을 쌓아 군사들을 훈련시켜 귀신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일이 만만치 않아서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갖가지 귀신들을 만나 하나씩 쓰러뜨리며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에 손에 땀이 날 만큼 아슬아슬하고 짜릿짜릿하다. 온갖 도수를 부리는 대왕 귀신을 물리쳤을 땐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다. 게임 속 세상에서는 수일이가 주인이어서 모든 일을 수일이가 정한다. 수일이 생각대로 컴퓨터 속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며 귀신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 그러다가 게임 속 나라에서 빠져나와 컴퓨터를 끄면 아주 다른 세상이 수일이를 기다리고 있다. 컴퓨터 바깥의 세상은 수일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다. 주로 수일이가 이끌려 다녀야 하는 세상이다. 이게 뭐야? 에이, 방학 동안에 학원에만 왔다 갔다 했어. 컴퓨터를 끄자마자 맥이 탁 풀리며 짜증부터 났다. 달력을 보니 방학이 일주일도 안 남아있다. 오늘이 8월 25일이니까 정확하게 6일 남았다. 엄마 때문이야. 우리 엄마 시키는 대로 다 하려면 내가 둘은 있어야 해. 수일이는 걸상 옆에 앉아있는 덕실이가 엄마라도 되는 듯이 덕실이를 곁눈질로 흘겨보며 말했다. 그러고는 영어 학원 가방을 집어서 퍽 소리가 나도록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진짜 내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그래야 하나는 학원에 가고 하나는 마음껏 놀 수 있지. 정말 네가 둘이었으면 좋겠니? 둘이었으면 좋겠어. 참말이야? 그래, 참말이야. 혼자서 너무 힘들어. 어? 그런데 네가 말을 했니? 수일이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덕실이를 보았다. 말이야, 벌써부터 했지. 지금껏 네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야. 나는 말하면 안 되니? 덕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말했다. 아주 잠깐 동안 수일이는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았다. 엄마, 덕실이가 말을 해요. 수일이가 방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덕실이가 말을 했어요.
수일이는 방문 앞 나무 층계를 쿵쿵쿵 디디며 마루로 내려와서 엄마를 찾았다. 수일이 방은 2층으로 오르는 나무 층계 중간쯤에 있는 다락방이다. 2층에는 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는데 그분들은 바깥 층계를 쓰신다. 아래층에는 그치 방이 모두 세 칸인데 수일이네가 방 둘과 큰 부엌 마루를 쓰고 뒷방 하나와 그에 딸린 작은 부엌은 예주라는 대학생 누나가 새들어 지낸다. 예주 누나는 방학이라서 자기 시골집에 가고 없었다. 엄마 독실이가요. 예, 나 또 학원 가기 싫으니까 엉뚱한 소리로 빠져나가려 그러지. 엄마가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손에 걸레를 들고 있었다. 아니에요, 정말로 말을 했어요. 걔들도 무슨 말인가 하긴 하겠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나하고 말했다니까요. 난 알아들었어요. 독실이가 나한테 나는 말하면 안 되니 그랬어요. 얘가 더위를 먹었나? 쓸데없는 소리만 그만하고 얼른 학원에 나가. 늦겠다. 엄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더 듣지도 않겠다는 듯이 욕실로 걸레를 빨러 들어가 버렸다. 알겠어요. 수일이도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하고 다시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마음을 다져먹었다. 덕실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글까지 쓴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덕실이가 방문 앞에 나와서서 다 보고 있었다. 들어가자.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수일이는 덕실이를 데리고 도로 방으로 들어왔다. 눈에서 잠깐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하기는 나도 잘 안 믿어지는데 엄마가 쉽게 믿겠니?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하다니. 컴퓨터 게임하면서 너랑 나랑 전자파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자,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기 좀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더 봅시다. 이야기가 지금 더 남았어요. 아무 말이든 또 해봐 덕실아. 너 내가 하나로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조금. 덕실이가 말했다. 조금이라고? 아침 먹자마자 피아노 학원, 속셈 학원, 바둑교실, 영어 학원, 검도 하루 종일 학원에 왔다 갔다 하기 바쁜데도 방학인데 놀 시간도 없어. 학원 다니는 게 싫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너는 한 군데도 안 다니니까 그렇지. 컴퓨터 오락도 좀 마음 놓고 하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공도 차면 실컷 놀고 싶단 말이야. 공 차는 게 좋아? 나는 공을 물어뜯는 게 더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엄마한테 꾸중을 듣지. 아무거나 물어뜯는 버릇 좀 고쳐. 공은 차면서 노는 거야. 그렇게 공이 차고 싶으면 엄마한테 공차는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렴. 그런 학원은 없어. 안 됐구나. 내가 둘이었으면 좋겠어. 누가 나 대신 학원 좀 다녀줬으면. 수일이가 걸상다리를 발로 차며 말했다. 걸상은 아무렇지도 않고 발바닥만 아팠다. 정말 네가 둘이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너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하나 더? 어떻게? 말해주면 나한테도 가끔 공을 물어뜯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래. 못 쓰는 공 너 하나 줄게. 어떻게 하느냐면 네 손톱을 깎아서 쥐한테 먹이는 거야. 뭐? 그러면 그 쥐가 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뀔지도 몰라. 아유,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라도 어떤 아이가 손톱을 함부로 버렸는데 그걸 쥐가 먹고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고 그 이야기 말하는 거지? 그래도 나 같으면 한번 해보겠어. 글쎄 그게 될까?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쥐도 없잖아. 쥐는 어디든 있어. 덕실이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쥐가 어디선가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 그때 엄마가 소리쳤어요 문 밖에서. 수일아 뭐하고 있니? 얼른 학원에 안 가? 예 지금 가요. 수일이는 얼른 학원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고 나왔다. 덕실이도 뒤따라 나왔다. 네 여기까지 덕실이가 말을 해요를 읽어보았어요. 자 이번에 덕실이가 말을 해요를 읽고 짝과 함께 질문을 만들고 해결해보자 그랬어요. 음, 첫 번째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많이 봤을 거예요. 국어교과서에서 내용 확인 질문, 추론 질문, 감상 질문 이런 식으로. 네. 말이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질문 만드는 활동들이 많이 나와요. 내용 확인 질문부터 볼게요. 이거는 이 글을 보고 여기서 찾아서 내용을 그대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겠죠.
수일이는 방에서 무엇을 했나요? 이런 질문은 책만 제대로 봤으면은 책 안에서 내용을 그대로 찾을 수 있어요.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어디쯤에 나올까요? 내용 질문은 보통 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나오죠? 이게 마고전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지금 컴퓨터를 껐어요. 그쵸? 추론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는 왜 덕실이가 말을 한다는 걸 믿지를 않으셨을까요? 이거는 책 그대로 내용을 베껴서 쓸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추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봤으면은 그걸 통해서 짐작을 하는 거죠. 음, 당연히 안 믿었겠죠. 그쵸?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수일이가 장난으로, 그치? 장난으로 강아지가 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뭐 또 뭐가 있어요? 엄마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학원 가기 싫으니까, 그치? 엉뚱한 소리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질문하는 게 또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 수일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쵸? 내가 둘이었으면 좋겠어. 덕실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쵸?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런 것도 추론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왜 둘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나요? 수일이가. 그치, 뭐 방학 동안에 학원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싫고 좀 놀고 싶은데, 그치? 좀 놀고 싶은데 놀지를 못하니까 학원 가는 수일이랑 너는 수일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상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 내용이랑 그쵸, 관계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이 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수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거는 뭐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생각이니까. 아유, 그래도 너는 나보다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치? 너 나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치? 음, 뭐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해서 불쌍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추론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론이 무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요. 자, 시작. 추론은 이야기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글의 앞뒤 사실로 미루어 생각해보는 활동이에요. 이야기를 추론하며 읽으면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추론은 뭐라고요? 자, 이야기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글의 앞뒤 사실로 미뤄 생각해보는 활동입니다.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그쵸?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덕실이가 말을 해요에서 자신의 경험과 비슷한 부분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볼까요? 나도 손톱 먹는 쥐가 나오면 옛날 이야기를 들어봤어. 들어봤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수일이처럼 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내일을 대신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한 적도 선생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봤나요? 뭐 이거는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쵸? 어, 내일을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몸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때, 아, 내가 여러 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아니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나 대신에 나랑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정리해서 주머니에 써주면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쓰고 정리할 때는 뭐 영상을 잠깐 멈춰 놓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타시가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네,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82쪽에 5번입니다. 덕실이가 말을 해요를 다시 읽고 그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해서 써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읽는 부분은요, 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읽어줬는데 지난 시간에는 자, 교과서 74쪽부터 해서 몇 쪽까지 있었냐면 교과서 80쪽까지 그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일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습니다. 지금 뭐 애들이 뭐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애들 말주머니 있죠? 이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일이는 가짜 수일을 만들었을까? 이거 물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쵸? 뭐 이럴 수 있겠어요? 덕실이가 말한 대로 쥐를 찾아서 가짜 수일을 만들 수도 있을 거야.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가짜 수일이 만들 수 없어. 얘가 꿈을 꾸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서 먼저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이렇게 세 개요. 멈춰놓고. 자, 엄마가 가짜 수일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죠?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뭐 예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엄마니까, 아무래도 엄마는 엄마니까 금방 눈치채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똑같아서 엄마가 착각하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상상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자. 자, 수일이와 가짜 수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가짜 수일이가 진짜 수일인 척 하고 다닐 수도 있을 거고요. 그치? 아, 이런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 보면은 일부러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었다가 후회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어. 덕실이가 자기를 못 알아보거나 진짜 자기를 못 알아보거나 아니면 엄마나 다른 주변 사람들이 내가 진짠데 나를 못 알아본다면은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네, 가짜 수일이를 만난 수일이 기분은 어떨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가짜가 갑자기 어느 날 앞에 나타났어요.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처음에는 뭐 좋을 수도 있어. 그치? 이제 얘한테 공부랑 숙제 다 시키고, 난 놀러 가야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걔 하기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시켰는데? 그리고 또 문제네요. 그쵸?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주변 사람들이 가짜 수일이만 좋아하고 챙겨가지고, 정장사 나는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쵸? 조금 이제 생각을 하기 이제 어려우면은 이런 방법들을 참고할 수 있겠네요. 주인공과 자신의 경험을 견주어 보면, 비교해 보면, 그쵸? 인물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치? 내가 상상했던 거, 내가 읽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걸 생각한다든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주인공에게 일어날 일을 상상해 보면 되겠어요. 그쵸? 비슷한 내용입니다. 2번 활동이 조금, 네,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서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상상해서 써봅시다. 그랬습니다. 오, 수일이가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내가 둘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 놓고 지금
갔어요. 그쵸? 나가야 돼가지고. 학원에 안 가.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을 지금 갔어요. 덕실이도 뒤따라 나왔어요. 이 다음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혀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에 나온 그치 덕실이와의 대화나 그런 상상을 좀 생각을 해서 뒷이야기를 만든다면 재미있게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부침 10에 이야기 상상에 쓰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부침 10부분을 뜯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뒷이야기를 이어서 상상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자, 이야기를 다 썼으면은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에 쓴 이야기를 친구들과 바꾸어 읽어봅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실제로 읽는 걸 들어볼 수도 있겠고, 그쵸? 아니면 쓴 거를 뭐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거를 공유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컴퓨터로 직접 친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은 여기에 친구 이름을 쓰고 나와 비슷한 점, 다른 점을 정리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은 특별히 예시를 주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친구들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이 예시를 주는 건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한 이야기가 비슷하거나 다른 까닭을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비슷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치? 어떤 게 비슷했을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뭐 좋은 쪽으로 결말을 쓴 친구들이면은 좋은 건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쵸? 숙제를 대신하고 귀찮은 일 대신하고 심부름 대신하고, 그치? 그 대신에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들이 가짜랑만 놀아, 그치? 가짜 수일이랑만 논다든지, 아니 엄마 아빠가 가짜 수일이만 이뻐하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 게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까닭이 생길지 한번 생각해서 그래도 한 몇 개 정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두 개 정도? 두 개, 세 개? 첫 번째로 어떻게 써요? 사람들마다 인상 깊게 생각하는 장면들이 다 달라요. 그쵸? 인상 깊은 장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비슷하거나 달라질 수 있고요. 그건 다른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뭐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치?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읽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에 대한 상상력도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한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럴 수 있어요. 그치? 경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력도 다를 수 있어요. 그치? 내가 평소에 어떤 상상이나 공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그쵸?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느낌이 당연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좋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덕실이가 말을 해요. 작품 속 세계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고 그랬습니다. 덕실이가 사는 작품 속 세계는 지금 강아지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강아지가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치? 뭐 한 개만 써볼까요? 여러분들 생각한 거 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방금 한 것처럼 현실에서 강아지랑 대화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대화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현실에서는 진짜 뭐 쥐한테 손톱을 먹인다고 나랑 똑같은 아이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하지만 여기 작품 속에서는 가능하다. 그치?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정리해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2시간에 걸친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읽기를 마쳐 볼 건데요. 마치면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두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을 떠올리면서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는 방법.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읽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겪은 일, 그치? 나의 경험, 그치? 아는 것, 이것도 경험이에요, 그쵸? 그런 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랑 나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현실과 작품 속 세계를 비교하는 것처럼 작품 속 주인공 일과 내가 겪는 일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첫 번째 정리 내용일 거고요. 자, 두 번째 정리 내용은 자,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읽어서 네, 좋은 점.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는 활동들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점들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생생하게 재밌게 읽을 수.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시 읽었을 때랑 마찬가지예요. 그쵸? 허리발개나 이런 시 읽었을 때처럼 인물의 마음을 조금 더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또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도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 즐거움을 더 잘 느낄 수가 있는 점이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읽어서 좋은 점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